그들이 공격을 해왔다. 열차는 멈추었고 공항이 폐쇄됐다. 국회는 업무를 중지했고 정부기관들은 대부분 휴무에 들어갔다. 예정됐던 경기는 취소되고 국제행사도 모두 중지됐다. 인구 1000만의 도시.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대신 이 도시엔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 차 있다. 개들도 비둘기도 모두 멀쩡하다. 공격을 받은 건 오직 사람뿐이다. 오직 사람만을 상대로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공격을 해온 그들. 첨단 도시 문명을 자랑하던 인간을 삽시간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그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이것은 머지않은 미래 우리들이 겪게 될지도 모를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국내 신종플루 환자가 6,000명을 훌쩍 넘어 6,1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부처와 16개 시도가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상황을 유심히 지켜봤었다. 국내 첫 신종플루 감염자가 확인된 것이 5월 1일, 2달 후 그것은 지역사회에까지 퍼져나갔다. (5월) 이후 정부 당국은 국내의 바이러스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들이며 연일 비상회의를 소집했었다. 아, 7월 20일부로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8월에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긴장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염 속도가 빠르지만 합병증이나 사망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백신은 나오지 않았고 타미플루는 내성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감염이 된다 해도 며칠 후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유행이라며 우리를 긴장시켰던 신종플루는 한낱 해프닝에 불과한 것일까? 이제는 정말 안심을 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도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나타날 수가 있죠.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변이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New viruses are continually emerging. Probably cause somewhere on the order of 50 to 100 million deaths worldwide. 이미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요.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이와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 사람을 감염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nother pandemic virus. We cannot say at all how deadly any future virus will be. 내년 혹은 후년의 어느 날 한 남자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다. 당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느 낯선 이의 평범했던 출장길. 하지만 그로 인해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재앙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북적이던 도시에 사람의 흔적이 끊긴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고 집안의 가장들이 직장에 나가지 못한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그중 절반 정도는 사망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거는 이제 재앙이죠. 정말 그 재앙이죠. 그게 그 인류가 지금 가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서 그 무서운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신과 가족을 집안에 꼼짝없이 가두고 병원에는 환자들이 넘쳐나게 만들고 백주 대낮의 거리에 시체들이 쌓이게 만드는 이 끔찍한 재앙이 당신의 세포보다 1000분의 1이나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리한 적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 그 작고도 영리한 적은 여행지에서 만난 한 남자의 몸속에 숨어 들어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공격을 감행해 올지도 모른다. 올해 봄, 신종플루의 유행이 시작됐을 때 나는 문건 하나를 기억해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04년 4월에 발행했던 회보. 여기엔 세계적인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예고가 들었다. 그 인플루엔자는 인류의 25에서 30%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했다. WHO의 데이빗 나바로 박사는 인플루엔자로 인해 1억 5천만 명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예고를 내놓기도 했다.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WHO는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미래의 어느 날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출현할지도 모른다. 백신은 없고 항바이러스 제제는 듣지 않는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식료품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의약품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기차가 멈추어 서고 전기까지 나가게 하는 이 모든 혼란의 이유, 그것은 이 모든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겪게 될지도 모를 엄청난 혼란들이 고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길 수 있단다. 이 흔하고도 오래된 바이러스를 WHO에선 가장 두려운 바이러스로 여기고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An influenza virus is dangerous for humans because new viruses, people do not have immunity to new viruses. Also, influenza viruses, which are said to be fit, are easily transmissible between humans and can transmit even when before the person who's infected shows symptoms.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류는 이미 20세기에도 3차례나 겪은 적이 있다. Pandemic, because the pandemic affects the entire world, everyone is only as safe as the weakest part
of the world is. So we want all parts of the world to be strong. 세계보건기구가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저 과거의 경험이나 막연한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은 이미 대재앙의 가능성이 농후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들이 발견한 것, 그것은 바로 H5N1, 즉 조류독감 바이러스다. 1997년 5월, 홍콩에서 한 남자아이가 사망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몸속에선 인간에게선 발견된 적이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였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들만 감염되는 줄 알았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서 발견된 것이다. 불행은 홍콩의 남자아이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9년 9월까지 442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중 262명이 사망했다. H5N1 kills over 50% of the people it has so far infected, so it's an extremely deadly virus. 442명 감염에 262명 사망이라 치사율이 60%에 달한다. 일단 감염이 되면 살 가능성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다. 거기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증세가 나타난 지 2, 3일 만에 사망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 치명적 바이러스가 사람 대 사람으로는 옮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만약 조류독감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이 가능해진다면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WHO의 제네바 본부 지하에 있는 워룸. 이곳에선 실시간으로 조류독감 발생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다. 조류독감의 변이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던 이들. 그런데 바로 올해 모두를 긴장시키는 무서운 변수가 나타났다. 신종플루, 즉 H1N1이 등장한 것이다. H1N1의 전파력, 그 다음에 H5N1의 병원성하고 동력을 가진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바이러스죠. Theoretically, it's possible that the H1N1 and the H5N1 could somehow get together and make a combination. 동물, 그것이 돼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류가 될 수도 있고. 칠면조와 같은 조류가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H5N1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다면 거기서 새로운 변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류를 통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론적으로 닭은 조류독감인 H5N1에도 감염될 수 있고 신종플루인 H1N1에도 감염될 수가 있다. 만약 어느 닭 한 마리가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고 다시 조류독감에도 감염이 된다면 한 개체 안에서 만난 두 바이러스는 서로 유전자 교환을 할 수가 있다. 어떤 바이러스보다 변이하기 쉬운 특징을 가진 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유전자 교환을 통해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끝없이 증식을 하면서 새로운 숙주를 찾아 여행을 하게 된다. 이 바이러스가 닭 사이에서 유행을 하다가 돼지에게로 옮아갈 수도 있고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인간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순전히 그 H1, H5N1하고 H1N1이 같은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공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H5N1, 즉 조류독감은 아시아 지역이나 이집트 등에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게 H5N1이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고 H1N1도 동시에 광범위하게 유행해서 사람과 동물들이 그 두 가지 바이러스에 동시에 노출된다 그러면 섞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범지구적인 유행을 보이고 있는 신종플루는 남반구의 유행을 지나 이제 북반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신종플루까지 유행하게 된 것이다.
어떤 특정 지역에 조류 독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신종플루 바이러스도 점점 많아진다. 두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확률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섞이는 바이러스가 나오겠죠. 가능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에 이미 칠레에선 신종플루에 감염된 칠면조가 발견됐다. 천만다행으로 이 칠면조는 조류독감, 즉 H5N1에는 감염되지 않는 상태였다. 만약 이 칠면조가 조류독감에 감염된 칠면조였다면 최악의 상상, H5N1과 H1N1의 결합이 이 칠면조의 몸속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새는 오직 칠레의 칠면조뿐일까? 혹시 조류독감이 유행하던 지역에도 신종플루에 걸린 새가 이미 존재하지는 않을까? (2011년의) 가을, 한 남자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다. 그는 동남아로 출장을 갔다가 보름 만에 돌아오는 길이다. 오랜만에 돌아온 가장을 아내와 딸들이 반긴다. 친구들이랑 잘 사이좋게 지내고? 긴 출장이 피곤했던 것인지 가끔 기침이 나온다. 며칠 후 감기겠거니 생각했던 증세가 갑자기 심상치 않아지고 그날 밤 남자는 응급실로 실려온다. 상도에서 기침을 하고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기 아래까지 깊이 내려와서 폐에 폐해를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남자는 이제 호흡곤란 증상까지 보인다. 아마 급격한 폐 부종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에 온 지 오래지 않은 시간, 남자의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은 더욱 심해진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그의 폐는 체액이 쌓여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폐는 시시각각으로 나빠져간다. 폐렴균과 이 바이러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상승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병원에 온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남자는 사망을 하고 만다. 사망자는 남자뿐만이 아니다. 몇 시간 후 남자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던 또 다른 환자가 사망을 하고 이들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곳곳에서 발생한다. 며칠 후 결과가 나오면서 사망자의 폐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존의 것과는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졌다. 바이러스 학자들이 오랜 동안 염려해왔던 시나리오, H5N1과 H1N1이 결합한 새 바이러스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만 것이다. 건강하던 남자를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게 한 치명적 바이러스. 남자는 어디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것일까? 바이러스 감염 경로에 대한 역추적이 시작된다. 동남아시아의 한 지방 도시에 있는 평범한 재래시장이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손수 키운 가축과 직접 만든 음식을 내다 팔기도 한다. 그로부터 3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마을. 대부분의 농가가 그러하듯 이 집의 주인 역시
몇 마리의 닭과 돼지를 키우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에서 닭을 잡는 일도 예사롭게 일어난다. 닭꼬치 요리인 까이양을 만들어 장사를 하는 와랑카나 씨. 가끔 기침을 한다. 여행객 존이 까이양을 살 때도 와랑카나 씨가 기침을 한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자 가족들은 와랑카나 씨가 감기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은 여행을 계속한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난다. 고열 때문에 와랑카나 씨가 병원을 찾는다. 그 사이에도 존의 여행은 계속되고 그의 곁을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다.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이더니 와랑카나 씨가 사망에 이른다. 와랑카나 씨의 증상에 의심을 품은 질병관리당국에선 마을을 통제하기로 한다. 그 사이 여행을 마친 존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들어간다. WHO 산하에 있는 한 질병연구실에선 와랑카나 씨에게서 채취한 폐 조직에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해낸다. WHO 제네바 본부의 전시 상황실. 즉각 새 바이러스 발견 소식이 전해진다. 우려했던 조류독감 변종 바이러스가 탄생한 것일까?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세계 각국으로 새 바이러스 출현 소식을 타전한다. 동시에 와랑카나 씨가 살던 마을엔 방역 요원들이 출동을 하고 방제 작업과 함께 철저한 검역과 통제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시각 존의 출국을 막는 사람은 없다. 그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다. Influenza virus.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for the moment still to protect everyone all the time. 아무리 우리나라가 방역 체제가 우수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소위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여행 속도가 이 잠복기 기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바이러스의 그 감염 확산을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이유가 그와 같은 것을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죠. 동남아 출장에서 돌아온 남자. 그는 존과 같은 시각, 같은 공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간다. We've never been able to recognize influenza at that stage. Usually by the time we notice it, it's gotten pretty far. And at that point, 동남아 지역의 변종 인플루엔자 출현 소식이 국내에도 전해지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직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들 곁에 이미 바이러스는 떠돌고 있다.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녀석은 아주 조용히 우리들 속으로 숨어든다.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나 군대 같은 집단 생활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현대에서 특히 이런 그 전파가 잘 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당신이 공격을 받게 될지도 모를 최악의 바이러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느 조류의 몸속에서 H5N1과 H1N1이 우연히 만나 탄생하게 된 것일까? 문이 열렸습니다. 철저한 보안과 엄격한 법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해 규제를 하는 곳. 이곳은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실이다. WHO와 각국 정부에서 생물 실험실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규정과 법규로 세상에 있는 모든 실험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실험실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정말 없는 것일까? 이게 잘못하면은 그 악의적인 사람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생물 테러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크기도 작고 그 뭐 이렇게 해서 택배로 뿌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H5N1의 동력에다가 H1N1의 유행력을 갖다 붙이는 제일 위험한 거죠. 유전자 조작으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제정세가 불안할수록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전염병 이외에 인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물 테러에 대한 것들도 점점 더 인류를 재앙에 빠뜨릴 수 있는 최악의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것은 조류의 몸속이 아니라 어느 한 실험실에서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물 테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고전적인 무기나 핵무기에 비해서 훨씬 싸요. 내가 만약에 탄저를 퍼뜨리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하고 우리 군인은 탄저에 대한 예방접종을 미리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인류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그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전염병을 그 전쟁이나 테러에 이용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역사에서 사라져간 국가 잉카 제국은 그 대표적 사례다. 잉카 제국 멸망시킨 예를 보면은 그 당시 스페인군은 한 2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잉카 제국은 그 당시 아주 번성했기 때문에 군인 수만 200만 명의 대군이었죠. 그 스페인군은 잉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주창이었죠. 스페인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오랫동안 그 두창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었고, 잉카 제국은 두창은 신종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잉카 왕족하고 잉카 귀족들을 자기들 배로 불러들여가지고 그 거의 한 달 이상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나서 잉카 제국은 싸우지도 못하고 결국 전염병 때문에 그 무너져 가죠. 바이러스는 위대한 한 문명을 사라지게도 하고 대륙의 주인을 바꿔놓기도 했다. 현대에도 여전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 그 때문에 각국에선 생물 테러 대비 훈련이 벌어지기도 한다. 미래의 어느 날 당신을 공격해올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그것은 이미 탄생을 했는지도 모른다.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출현 소식이 빠르게 전해진다. 치명적 피해가 예상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비상회의가 소집된다. 전쟁이라면 전쟁이랄 수 있고 그 국경도 없는 전쟁이죠. 이것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어떤 무기로 맞설 수 있을까?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2개 가졌는데 그게 하나가 백신이고 하나는 항바이러스 제제입니다. 물론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백신이다. 그러나 이 무기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Necessarily be made available belatedly. I think that the anticipated trajectory for development and release of the vaccine of about 6 months will in fact be the case. 백신은 변종 인플루엔자 출현 6개월 후에야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정도 되면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거의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에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 백신이 사용 가능할 때까지 항바이러스 제제가 일정 부분 막아줘야 됩니다. 항바이러스 제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주는 약품이다.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는 현재 타미플루와 리렌자라는 이름의 약품이 항바이러스 제제로 사용되고 있다. But we're really worried about resistance. These viruses develop resistance very quickly. 그리고 그 타미플루에 대한 저항성이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나타내는 아주 다양한 변이 중에 하나의 특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 현재에도 이미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 바이러스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거기다 타미플루에 대해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된 사례도 나왔다. 거기다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해 타미플루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럴 경우 2011년에 생긴 변종 바이러스에는 타미플루가 아예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이 급속도로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를 잃게 되는 거죠. 백신은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하고 항바이러스 제제는 거의 효과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항할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이 알려진 지 2주. 감염자가 100만 명으로 늘고 이 중 40%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엔 급속도로 불안이 퍼져나갔다. I think the schools will certainly be the first to close.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or be frankly afraid to go out because the disease has been spreading. Just people going out for what they need, food, basic necessities, food, milk, water, medications, and that's it. So that, the economic impact of that will be 가장 먼저 외식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경기 일정도 모두 취소될 것이다.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엔 차츰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갈 것이다. 신종 전염병은 이 사회를 사회 문화를 바꿔놓습니다. 2002년 겨울에서 2003년 여름 사이에 발생했던 사스를 기억할 것이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이 병은 평균적으로 9.6%의 치사율을 보였다. 당시 1755명의 감염자가 있었던 홍콩. 각급 학교는 휴교를 했고 공항엔 사람의 발길이 끊겼으며 사재기로 인해 슈퍼마켓의 물품이 동이 났었다. 그때 홍콩이 전체 GDP의 12%가 사스 때문에 날아갔죠. 5개월 동안 1755명 감염에 299명이 사망한 것만으로도 홍콩은 이러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2011년에) 변종 인플루엔자.
주로 노약자들이 공격 대상이었던 기존의 독감과는 달리 사망자의 60%가 20에서 40대의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공포는 더욱 커진다. 섣불리 외출을 감행하는 사람은 없다. 2주 후로 다가온 수능 시험은 과연 무사히 치러낼 수 있을까? 직장엔 일단 휴가를 냈지만 휴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 직장에 나가야 할까? 아니면 해고를 각오하고 집에 있는 것이 나을까? 비축해둔 비상식량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 물품을 다 쓰기 전에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는 할까? 그런 중에도 옆집에선 환자가 발생하고 불안감은 더욱 증폭된다.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다. 내 가족에게는, 내 주변에게는 안 일어난다는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그것도 바로 내 옆집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사람들은 점차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어떠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패닉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병원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48만 5천 개 정도의 병상이 있다. 국민의 1%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변종 인플루엔자 유행 4주째. 국민의 5% 정도가 감염이 되고 이들 대부분이 입원을 요한다면 현재 있는 모든 병상을 인플루엔자 환자에게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모자라게 된다는 뜻이다. 변종 인플루엔자가 발견된 지 8주째.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네, 환자의 50% 정도는 이 쇠절정기에 생기거든요.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중환자실로 실려오는 환자들이 속출한다. 대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람의 반은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실제로 각 병원에서 여유로 가지고 있는 인공호흡기는 별로 없습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것은 변종 인플루엔자 환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인공호흡기는 기존의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매일 늘어나는 인플루엔자 환자들, 과연 제대로 된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최악의 경우가 온다면 그 환자들은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거죠. 인공장기까지 만드는 최첨단 의학의 시대. 그러나 발달한 의학 기술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플루엔자 환자를 감당할 수는 없다. 최악의 경우 환자는 별다른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를 것이다. 만약에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거는 그 21세기나 22세기라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변종 인플루엔자의 등장이 알려진 지 8주 만에 국민의 21%가 감염이 되고 약 390만 명이 사망한다. 이와 함께 현대의 삶을 지탱시켰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간다. 사무실엔 출근을 하는 사람이 없고 비상근무를 하던 은행도 결국 문을 닫는다. 공장엔 나와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없고 이미 만들어진 물건은 운송할 사람이 없다. 생활을 위한 기본 서비스 체계도 마비된다. 전기가 끊어지고 수돗물 공급도 원활하지가 않다. 아이들이 2달 넘게 집에 갇혀 지내고 가정에 비축해 두었던 비상식량은 동인한 지 오래다.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슈퍼마켓을 간다고 해도 그곳 역시 팔 물건이 없다. 절정기의 2주부터는 그 사망자가 피크에 이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사망자가 생겼을 때 사체 처리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전염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변종 인플루엔자 환자뿐 아니라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한 기존의 환자들까지 죽어가면서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장례를 치러줄 인력이 부족해 시내 곳곳에 사체가 쌓여갈지 모른다. 뛰쳐나가 맞서 싸워볼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그 속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게 당하게 될지 모른다. Greater than every war and every tsunami and earthquake, most of them put together. We hope never to see that again. 마침내 인구의 30%가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그리고 560만 명이 사망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다. 백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러나 그것이 나올 땐 이미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백신이 나오는 6개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생존자 중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을까?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인류가 계속해온 전쟁 중에 하나이죠. 피해가 엄청나겠죠. 그러나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아요. 인류가 과연 미생물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 인류 역사상 전염병하고의 전쟁에서 결국은 인류가 이겼어요. 어떤 전염병이든 간에. 인류가 살아남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놈이 한 번 터질 때마다 결국 피해를 입은 거는 인류였거든요. 어떤 전염병이 올지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놈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고 또 진짜 중요한 건 얘가 언제 올지 우리 모릅니다. 60년대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가 전염병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새로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기존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해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사스에 대한 거 끝나고 나서 다시 조류독감이 나오고 조류독감 끝나고 나니까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가 나온 거죠. 그럼 신종 인플루엔자 나오고 아무것도 없을 거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도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나타날 수가 있죠. WHO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 미래의 어느 날 치명적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다가왔을 때 백신도 안 나오고 치료제도 없을 때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사회의 모든 서비스 시스템이 붕괴될 때 당신은 당신과 가족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래에 다가올지 모를 이 불행한 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미리 대비하는 방법뿐이다.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희생자가 될 것인가? 작고 사소한 준비가 운명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일본 사이타마시에 사는 키우치 씨는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물을 갖추고 있다. これはねちょっと特殊なお水で5年間保存が効く水なんですね。だからこういう袋って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물과 가스 없이도 조리가 가능한 식량도 몇 주분 비축해 두었다. 생필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물건들도 준비해 두고 있다. 정전 시에도 기묘하게 사용될 이 물건들은 키우치 씨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업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병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대비 목록에 적혀 있다.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본은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있는 것이다. 수억만 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수십억 명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우연한 만남. 그것으로 인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비가 되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전쟁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60만 명 정도의 군인을 보유하고 거기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언제 그 홍수가 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막상 홍수가 날 때 큰 피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안 생길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안 생기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생기기는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의 신종플루 유행은 큰 고비 없이 흘러가고 있다.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도 사라져가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류의 30%를 감염시키고 그중 40%를 사망하게 할지도 모를 잔혹한 바이러스에 대한 상상. 당신은 그러한 바이러스가 올 때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수만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확률이라는 게 거의 많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보통 할아버지나 되게 어린 애들이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발효식품을 많이 먹기도 하고. 손 잘 씻고 그러면 예방된다고 하잖아요. 손이나 발을 잘 씻는다면은. 손만 잘 씻으면 된다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정복했다고 느꼈을 이 시점에 이미 바이러스는 딴 전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e would assume that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 new influenza virus which will cause another pandemic. 공격은 예고돼 있다. 인류와 바이러스와의 전면전.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닌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생존 경쟁이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